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 류두열 교수님 연구 지도를 받고 있는 이우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고분자 블록공중합체의 물리 흡착을 통해서 블록공중합체 각막의 마이크로 도메인을 기판에 수직하게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분자의 물리 흡착이란 폴리머 멜트나 다일루트 솔루션으로부터 고체 표면에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고분자 체인들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달라붙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분자 간 인력의 종류로는 하이드로젠 본딩, 반델발스 포스, 그리고 다이폴러 인터랙션 등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인력은 굉장히 약할지라도 세그멘털 컨택트가 극대화되는 물리 흡착층의 컨포메이션 특성상 굉장히 강한 인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내에도 씻겨 나가지 않는 얇은 층을 남기게 되고요. 또한 이 흡착 과정은 에너지 배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갖는 체인들의 확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편 1992년에 가이슬리는 이와 같은 물리 흡착층이 폴리머 브러쉬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적인 컨셉을 제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실험적 이론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물리 흡착층은 크게 두 가지 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도착하는 고분자 체인들이 표면에서의 엔트로피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그멘털 컨택트를 극대화하는 납작한 플래튼드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늦게 도착하는 체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루즈리 애소브 레이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모폴리머 애소브뿐만 아니라 블록공중합체 물리흡착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코가 그룹에 의하면 최근 연구에서 블록공중합체가 기판에 흡착돼서 플래튼드 레이어를 형성할 때 기판에 대해 블럭이 친화성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나란하게 흡착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기존에 친화성이 있는 블럭은 기판에 달라붙고 친화성이 없는 것은 기판 바깥으로 뻗어 나온다는 관점으로부터 좀 더 발전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블록공중합체는 잘 알려져 있듯이 카이 N값과 볼륨 프랙션에 따라서 다양한 나노 구조로 자기조립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기조립 성질을 패터닝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각막상에서 기판에 대해 수직한 퍼펜디큘러 오리엔테이션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 블락과 B 블락이 각각 기판과 인터랙션하는 정도가 유사한 뉴트럴 레이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러한 뉴트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범용적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테크닉은 바로 랜덤 코폴리머의 그래프팅을 통한 랜덤 코폴리머 브러쉬 또는 크로스 링킹을 통한 매트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영감을 받아서 고분자 블록공중합체의 물리 흡착층이 뉴트럴 레이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블록공중합체의 물리 흡착층은 다이블록 코폴리머의 경우에 두 가지 상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 상과 상 사이의 평균 거리를 correlation length, 즉 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correlation length가 위에 깔리는 블록공중합체의 도메인 스페이싱보다 작을 경우에 이 흡착층은 뉴트럴 레이어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컴포지셔널 랜덤니스를 보인다는 가정을 하고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 흡착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시메트릭한 PSB, PMMA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분자량을 사용했는데 S는 스타이렌, M은 MMA, 그리고 숫자는 분자량을 의미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분자들을 다양한 기판 위에 스핀 코팅한 뒤에 서멀 어니닝을 통해서 흡착을 촉진하고 달라붙지 않은 체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톨루엔 매스에 담궈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물리 흡착된 레이어만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리 흡착층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AFM을 찍어봤는데요.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SM20, 42, 그리고 93K의 경우에는 분자량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컬만큼 뚜렷한 상분리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자량이 232K로 굉장히 커졌을 때는 AFM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뚜렷하게 상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막상에서 GIS 악스를 찍어봤습니다. 물론 232K짜리 굉장히 큰 물리 흡착층은 1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두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보라색 브래그 피크를 보여서 이 브래그 피크로부터 66.1나노미터라는 상과 상 사이의 거리를
확보해서 F 그래프에다가 그릴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자량이 비교적 작은 흡착층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픽이 없었기 때문에 피팅을 이용했습니다. Non-particular two-phase 시스템을 기술하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디바이-부시 모델을 적용을 해서 피팅을 통해서 사이 값을 얻어냈는데요. 이 사이 값과 이 블록 공중합체 흡착층의 지오메트리와 좀 연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는 유닛 볼륨을 V이고 크로스 섹션 S를 갖는 단위 3D 리전을 상정했습니다. 이때 상사의 평균 거리는 V 오버 S인데 V 오버 S는 스캐터링 이론에 따르면 사이 값과 블록 공중합체의 볼륨 프랙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블록 공중합체는 시메트릭 BCP였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되고 따라서 디바이-부시 방정식으로부터 피팅을 통해 유도한 사이 값과 상과 상사의 거리는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F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93K 고분자의 L0인 43나노보다 분자량이 좀 작거나 같은 흡착층들의 코릴레이션 랭스는 더 작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흡착층들은 SM93 라멜라에 대해서 컴포지셔널 랜덤네스를 갖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 수직 배양 thickness 윈도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A, B, C 같은 경우는 SM20, 42 그리고 93 흡착층 위에 형성된 SM93 라멜라 방막의 GXX 2D 패턴 및 AFM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수직 배양 패턴과 AFM 이미지에는 큰 차이가 없고 도메인 인플레이션과 같은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SM232 위에 형성된 SM93 필름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크기가 큰 상을 갖는 애소옵션 레이어와 라멜라 픽이 공존을 하고 있고 특히 이 SM93 라멜라는 그 브래그 픽이 로우 Q 쪽으로 이동한 것을 통해서 도메인 인플레이션이 여기 보이는 스킨과 같이 아래쪽에 있는 층과의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32 흡착층은 SM93 라멜라에 대한 뉴트럴 레이어가 아니고 따라서 코릴레이션 랭스가 BCP L0보다 작을 때 뉴트럴 레이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 가정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SM93이라는 고분자는 패턴을 형성하는 데 이용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직 배양을 유도하는 뉴트럴 레이어로도 사용이 됐었다는 게 의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다양한 기판, 즉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한 마이카 기판부터 하이드로포빅한 편에 속하는 알루미늄 기판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는데 흥미롭게도 컨택 앵글이 80 근방에서 수렴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어 기판의 경우에 비해서 SM93 라멜라가 수직 배양이 월등하게 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BCP가 두 가지 유틸리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랜덤 코폴리머처럼 그래프팅이라든지 크로스링킹을 위한 특별한 작용기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표면 계지를 통해서 블록 공중합체를 수직 배양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블록 공중합체의 물리 흡착층은 그 자체로 뉴트럴 레이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며 이는 흡착층이 갖는 코릴레이션 랭스와 위에 깔리는 블록 공중합체의 L0 사이의 관계, 크기 관계로부터 컴포지셔널 랜덤네스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다양한 기판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설계되지 않은 고분자를 필요 없이 블록 공중합체 하나만으로 표면 개질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멤버들과 류두열 교수님께 그리고 포항가습기연구소의 안영주 박사님께 조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